안녕하세요. 돈테마마의 조 기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주식회사 빌사남의 김윤수 대표님 나와 계신데요. 김윤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대표님 자기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꼬마 빌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빌사남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빌사남이 알려주는 꼬마 빌딩 실전 투자 가이드를 책을 썼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나 이런 SNS 활동을 되게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 대표님. 근데 저는 김 대표님을 알고 있으니까 네. 빌사남이 무슨 말인 줄 알고 있는데요. 네. 빌사남이 무슨 뜻인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그 빌딩과 사랑에 빠진 남자라고 처음에 저희가 유튜브로 시작했거든요. 아, 유튜브로 시작하셨어요? 네. 유튜브가 아니라 블로그. 그쵸, 다시 그쵸. 할게요. 네, 블로그로 시작했는데 네. 지금 고객분들이 이제 빌딩과 사랑에 빠진 남자보다는 그냥 줄여서 빌사남이라고 불러주셔가지고 회사명도 그렇게 해서 빌사남으로 짓게 됐습니다. 왠지 빌사남이라고 하니까 좀 네. 뭔가 더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네. 처음에 들으시면 되게 좀 유치하게도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근데 고객분들이 또 많이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회사가 더더욱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제 김윤수 대표님이 꼬마 빌딩 전문가이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빌딩이라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네. 나와는 거리가 멀고 돈이 많은 사람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조금 친근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꼬마면 나도 좀 해볼 만한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뭐 사전적으로는 꼬마 빌딩이 뭐다라고 정의가 된 건 따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부동산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꼬마 빌딩이란 뭐 규모가 어느 정도 내지는 뭐 금액이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은 부동산 업계에서 불리는 꼬마 빌딩의 뭐 규모는 네. 한 5층 미만에 금액은 한 50억 미만. 네. 그리고 이제 뭐 다가구 주택이나 뭐 주택도 다 포함돼서 포괄적으로 부르긴 합니다. 꼬마 주택까지 빌딩이라고. 포함되는 개념인 거군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 주거용 부동산 관련해서는 대출 규제도 좀 심해졌고 네. 세금도 좀 많잖아요. 종합 네. 부동산세라든지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들 뭐 빌딩주를 꿈꾸는 사람들은 많은데 꼬마 빌딩 투자자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럼 꼬마 빌딩이 왜 부동산에서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네. 대세로 떠올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궁금합니다. 일단은 작년에 그 코로나라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저는 작년에 그래서 좀 주춤할 줄 알았어요. 일단 자영업자분들이 워낙 힘들고. 그렇죠. 근데 작년에 일단은 금리가 거의 내려갔죠. 금리가 내려가고 그리고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네. 유동성이 많고 그리고 거기 플러스 이제 그 주택 규제를 너무 하다 보니까 네. 원래 아파트 투자하셨던 분들이 다 이제 빌딩 시장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거래량이 오히려 재작년보다 더 많이 됐었어요. 한 어느 정도나 많이 됐을까요? 거의 한 20-30%는 더 됐어요. 네. 예, 20-30%는 더 되고 그리고 지금 빌딩 매입 문의가 너무 많이 와요. 아니 뭐 김윤수 대표님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설날에만 문의가 300건이 네, 진짜 왔다고. 네. 문의가 엄청 많이 왔어요. 전화도 네. 회사로 전화 너무 많이 와서 전화 받는 직원이 거의 멘붕이 됐거든요. 그럼 그게 문의가 많이 온다는 게 빌딩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가요? 네, 아니면, 사겠다는 사람이죠, 대부분.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팔겠다는 분들은 한 10% 정도? 그리고 90%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사겠다고 좀 연락이 많이 왔고 네. 그리고 지금 빌딩 시장 자체가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그래서 매도자분이 네. 갑자기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자분이 갑자기 건물 내놨다가 네. 안 파시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가 한창 오를 때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네. 네. 걷어들여요, 매물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뭐 말했던 금액보다 더 업해서 올린다든지 예,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매도인에 따라서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꼬마 빌딩을 투자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네.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네. 어느 정도 금액대를 가지고 투자하겠다고 많이 하나요? 제일 많이 오는 게 네. 현금 10억 정도 가지고 나는 이걸 대출받아서 뭐 한 20-30억, 많게는 40억 이렇게 이 정도 되는 빌딩을 매입하겠다고 문의가 제일 많이 와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좀 심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정도를 가지고 많게는 40억 정도의 빌딩을 사겠다라고 하는데 네. 대출이
뭐 건물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네. 대략 한 어느 정도이길래 10억을 가지고 40억까지 살 수 있을까요? 일단은 건물은 대출이 잘 나오려면 음. 그 주택이 있으면은 좀 대출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무조건 다 이제 근린생활 시설로 돼 있어야 되고, 음. 그리고 지역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경기도 지역이다, 음. 거기랑 이제 서울시 강남이다. 그게 또 이제 은행별로 담보 인정 비율이 좀 달라서 네. 일단 좋은 지역의 건물을 산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게 또 개인으로 사냐 법인으로 사냐 그거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법인이 상대적으로 좀 잘 나와요. 네, 대출이 잘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죠. RTI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음. 그래서 만약에 뭐 법인으로 산다 그러면 뭐 매매가의 그래도 한 60% 이상, 70% 이상. 네. 그 재무제표만 괜찮으면 80% 많게 이제 90%까지도 나오거든요. 그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네. 법인의 재무제표를 네, 말하는 그쵸. 거죠. 네. 그리고 개인이 산다고 했을 때도 매매가의 한 50%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주택에 비하면 네, 대출이 주택에 상당히 많이 되는 편이네요. 그렇죠. 주택은 지금 15억 초과되면 대출이 아예 안 되죠.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빌딩은 아직까지 대출이 좀 잘 나오고, 그리고 뭔가 그 레버리지의 장점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좀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작년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네. 그 빌딩을 사겠다는 문의가 많아졌다라고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새해가 됐잖아요. 네. 올해 들어서는 좀 어떤 편인가요?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네. 작년 1월보다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설 지나고 이제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원래 사람들이 보니까 설날에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못하는데 네. 좀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하다 보면 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뭐 빌딩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투자 맞아요. 관련해서 좀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 때 좀 그런 게 많아요.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부동산 투자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돈 모아서 빌딩을 사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곤 하는데, 그래서 그때 뭐 문의가 좀 많이 왔던 거고.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RTI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때는 뭐 DTI라든지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RTI는 건물에 대해서 대출 받을 때 비율인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네. 임대 수익이 좀 안 나오는 건물은 대출이 또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이 매입할 때 수익이 좀 안 나오는 건물은 뭐 대출이 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법인보다는 차이가 좀 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건물 투자할 때는 법인으로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저보고 네. 개인으로 살래, 법인으로 살래 이러면 저는 법인으로 사요. 근데 이제 법인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만 네. 없는 개인의 경우는 그 법인을 따로 이제 만들어야 네, 설립해가지고 네. 뭐 부동산 뭐 임대법인 하나 설립해가지고. 네. 근데 하나 이슈가 뭐냐면 그 취득세 중과 이슈가 있긴 해요.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이슈죠. 네네. 네. 그래서 설립된 지 5년이 안 되고, 네. 그리고 과밀억제권 내 본점이 있고, 그리고 음. 과밀억제권 내 건물을 산다라고 하면은 취득세가 이제 9.4%거든요. 상당히 높은데요. 네. 네네. 일반적이면 이제 4.6%인데. 네. 예. 근데 저는 중과를 맞더라도 법인이니까? 법인으로 매입하는 거 좀 권해드려요. 그게 이제 대출 문제에 있어서 유리를 하고. 대출도 그렇고 네. 보유할 때 아. 제가 만약에 소득세가 38% 구간이면 네. 그 임대 수익 받으면 이제 합산돼서 과세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세금만 내다 거의 끝나거든요. 예, 세금 그래서 문제에서도 유리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법인을 만약에 하게 되면 다 이제 한 2억 미만 돼서 한 11%에서 끝나거든요. 보유할 땐. 그 나중에 팔 때는 개인은 그 소득세 구간이 하나 더 생겼어요, 올해. 아, 네. 그래서 10억 초과는 네. 45%입니다. 어후. 그 지방소득세까지 하면은 49.5%예요. 세금이 엄청난데요? 네, 거의 반이 날아가는데 그러네요. 법인은 22%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 생긴 규제라는 거죠. 네네, 올해 생긴 규정이고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좀 이슈가 됐던 게 법인 그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좀 없던 일로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법인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투자하기. 네. 네. 그러면 이제 꼬마 빌딩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뭐 당장 투자할 수도 있지만, 뭐 장래에 또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꼬마 빌딩에 투자하려고 하면 현금이 최소한 얼마 정도 있어야지 할까요? 저는 일단은 소액으로도 할 수 있어요. 진짜 막 5억 가지고도 뭐 할 수는 5억이요?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투자 지역, 그리고 또 뭔가 이가 가치가 좀
높을 만한 지역에 투자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좀 그래도 투자하기 괜찮은 지역에 한다라고 하면 서울시 기준으로 네. 현금 그래도 한 10억 정도는 준비가 돼야지 그래도 좋은 건물을 사서 뭐 취득세 내고 네. 뭐 리모델링도 하고 네, 그렇게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5억으로 가능한 지역과 10억 네. 이상이 가능한 지역이 다를 거잖아요. 네. 그럼 5억 정도로 서울 시내에서 가능한 지역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냥 이제 서울시 외곽 쪽이 될 것 외곽 같고요. 쪽이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5억을 가지고 있다고 네. 하더라도 그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나 다른 네. 뭐 담보로 제공할 만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네. 또 괜찮은 금액대 건물 살 수 있거든요. 추가로 더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네, 공동담보로 같은 제공할 금액이 수. 있어도. 그쵸, 그쵸. 그래서 뭐 지방에 땅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공동담보로 같이 제공을 해서 금액대 높은 걸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자도 되게 좋은 조건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이제 말씀하신 현금 10억 정도가 있어야지 괜찮은 지역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괜찮은 지역이란 강남도 가능할까요? 네. 뭐 가능은 합니다. 네. 네, 가능은 하는데 네. 대부분 좀 이제 안쪽에 있는 건물이 많겠죠. 대로변 쪽이 아니라 예, 대로변은 안쪽에 살 수는 있는 없죠. 네. 안쪽에서 더 안쪽에 들어가서 있겠죠. 근데 저도 그런 건물 만약에 좀 도로만 잘 접하고 접근성만 괜찮으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컨디션의 건물은 아니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골라내려고 하면 건물을 보는 눈이라든지 그게 좀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쵸. 네. 그래서 이 책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접근성이 좋고 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건물만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건물이 아니라 좀 이 땅의 가치도 좀 어느 정도 좋고 그리고 지금 건물은 노후화돼 있지만 이걸 네. 뭔가 개선했을 때 수익성이 좀 나올 만한 건물 그런 것들이 돈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리모델링이나 그 재건축하는 걸 염두에 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신축하는 걸.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 있는 건물들을 보면 수익성이 좀 안 나와요. 네. 대부분 다 이제 뭐 임대 수익이 너무 작아서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뭔가 개선할 만한 건물을 좀 뭐 괜찮은 가격에 이렇게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네.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나쁘니까 매물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수익이 잘 나올 것 같으면 굳이 그렇죠. 건물을 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수익이 잘 나오는 건물은 가격이 반영이 돼 있어요. 네. 이미 가격이 비싸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수익성이 일부러 안 나오는 네. 안 나오는 건물을 차라리 저렴하게 매입하는 게 더 전 좋다라고 보거든요.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해서 새롭게 이제 건물의 가치를 올려서 임대료도 올리면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럴 경우는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비용은 별도로 또 그 건물을 살 때와 다르게 네. 대출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시설자금 대출이 나와요. 아, 시설자금 대출. 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최근에 신축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신축자금 한 70%까지 나오거든요. 아,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70%까지 가능한 네, 건가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규제나 뭐 여러 가지 대출 뭐 기준 같은 건 따로 없는 네, 거예요? 그건 없어요. 네. 시설자금 대출 이용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김윤수 대표님께서는 그 네. 꼬마 빌딩과 관련해서 네. 추천할 만한 지역이나 네. 그런 게 있다면 어디를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10억 정도가 있다고 치면? 저는 일단 서울시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네. 뭐 강남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강남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뭐 서초나 뭐 송파까지도 같이 보고 근데 저는 강북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네. 좀 뭐 마포 마포? 네, 마포나 홍대 인근 홍대나 뭐 연남동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용산이면 한남동 한남동이요? 네, 한남동이나 아니면 성수동 이쪽이 제일 고객분들이 많이 찾고 그 제일 매각이 잘 되는 지역이거든요. 주거지로도 핫한 곳인데요. 네, 주거지로도 용산 쪽에 한남동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네. 그 강남구라고 하더라도 강남구 전체가 다 동마다 거래량이 다 많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개포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너무 좋잖아요. 네. 살기 너무 네. 좋은데 빌딩 거래는 또 많이 없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게 강남구라고 하더라도 동별로 좀 거래량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 같은 구 네. 내에서도 그러니까 주거지로서 좋은 것과 그런 빌딩 투자지로서 좋은 것은 다르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지역을 여러 군데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그 꼬마 빌딩을 투자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네. 그 대지 평당가만 보세요. 아, 일반 네, 분들이? 일반 분들이 네. 뭐 평당 얼마냐, 평당 얼마인가? 뭐 네. 싸다 비싸다, 뭐 그거 가지고 음. 많이 판단을 하고. 음. 근데 이게 건물마다 또 다르거든요, 장단점이. 네. 그리고 그 땅의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음. 너무 막 평당가에 현혹 안 되셨으면 좋겠고. 아, 네. 그리고 수익률만 봐요. 그렇죠. 네, 처음 수익률 시작할 때는 지금 그렇죠. 뭐 네. 4%다, 5%다. 네. 이걸 많이 보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 게임은 나중에 팔 때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정은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내가 이걸 매입해가지고 네. 운영하다가 팔 때 이제 수익이 몇 억씩 발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다 이제 팔 때를 생각 안 해요. 당장에 이제 임대 그리고 수익률만 당장의 생각한다는 수익률만 거죠. 생각해서 막 황금성이 낮은 곳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강남구에서는 수익률 2% 살 수 있는데 뭐 서울시 외곽이면은 뭐 4% 나와요. 네. 그러면은 대부분 수익률 때문에 다 그쪽으로 가거든요. 또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지방으로 갈수록 수익률은 높게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는 되게 네. 높게 나오죠. 네. 그래서 황금성이 낮은 곳에 좀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거는 그거는 되게 좀 조심해야 돼요. 네. 빌딩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황금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너무 수익률만 가지고 뭔가 황금성이 낮은 곳에 투자하면은 나중에 팔리지도 않고 공실도 발생되고. 팔 때도 고생하니까. 네, 그쵸. 그래서 거의 막 뭐 원가에 파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네. 더 손해 보고 파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팔리면 또 계속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쵸. OBS